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선관위 직원과 경찰이 들이닥쳤다. 국가정보원 직원이 인터넷에 여당 후보에 유리한 글을 올리는 등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야당의 신고를 받고서였다. 안에 있던 여직원은 이틀 만에야 나왔고 경찰은 며칠 뒤 혐의가 없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한밤중에 발표했다. 대선 사흘 전이었다. 통신자료 제공 요청 등의 수사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특이점 발견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40여일이 지난 뒤 그 국정원 직원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글 100여 건을 올린 사실을 밝혀냈다. 대통령을 옹호하고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도 있었다. 국정원은 정상적인 대북 심리전이었다고 해명했다. 며칠 뒤 경찰서 수사 책임자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전보 발령이 났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면 SNS 공간에도 같은 글을 올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취재에 착수했다. 가설은 맞아 떨어졌다. 국정원 직원과 같은 글을 올린 트위터 계정 수십 개를 발견했다. 이 그래프는 이들 계정의 트윗 활동을 일자별로 나타낸 것이다. 지난해 8월 20일쯤 왕성하게 활동을 시작해 12월 11일 활동을 일제히 멈춘다. 8월 20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확정된 날이고 12월 11일은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터진 날이다. 1차로 이런 트위터 계정 65개를 수집했다. 프로필엔 아무도 실명을 쓰지 않았고 사진은 반 누드 등 눈에 잘 띄는 것을 사용한 게 공통점이다. 주로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을 홍보하고 북한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사적인 내용은 전혀 없었다. 일반인의 계정이라고 보긴 힘들었다. 국정원 여직원과 이 수상한 트위터 사용자들은 거의 같은 내용의 글을 각각 인터넷 사이트와 트위터상에 동시에 유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트위터상에선 콘텐츠의 허브 역할을 하는 몇 개 계정이 트윗을 올리면 이를 팔로우하는 다른 계정들이 퍼나르는 구조였다. 이 중간에 있는 추천자가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내가 그를 신뢰한다면 원 소스의 출처와 무관하게 이 메시지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꼭 트위터만이 아니라 내가 소문이 확산되는 과정도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데 뉴스타파가 국정원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이 트위터 계정들의 존재 사실을 보도한 바로 다음 날 2012년 12월 11일에 활동을 멈췄던 계정 10여 개가 이번엔 완전히 삭제됐다. 모두 뉴스타파의 보도화면에 노출된 아이디였다. 뉴스타파가 국정원과 연계된 것으로 지목한 계정의 사용자들로부터 어떠한 항의나 해명도 없었다. 취재진은 그 후에도 수상한 트위터 계정을 계속 추적한 끝에 모두 660여 개를 찾아냈다. 보도 사흘 뒤 뉴스타파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임 시절 국정원 간부들에게 지시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통해 입수했다. 국정원 인트라넷에 게시된 지시사항을 국정원 직원이 필사해 유출한 것이다. 이 문건엔 국정원장이 간부들에게 국내 정치 개입과 각종 선거에서의 국정원의 역할, 인터넷 여론 장악 등을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을 종북 세력으로 매도하며 국정원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취재진은 이 국정원장의 지시사항 내용을 트위터상에서 검색했다. 역시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트윗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2012년 11월 23일에 원세훈 원장은 IAEA 사무총장이 한국같이 자원 없는 나라가 원전을 활용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고 관리도 잘 한다고 호평했다는 내용을 적극 홍보하라고 간부회의에서 지시했다. 아이디 테산4라는 트위터 계정은 이 문건과 똑같은 내용의 글을 11월 27일에 트위터에 올렸다. 그런데 당일 기사를 아무리 찾아봐도
IAEA 사무총장이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내용은 없었다. 당시 그 발언은 IAEA가 아니라 국제에너지기구 IEA 사무총장이 한 것이었다. 지시사항 문건에 있는 오타를 수정하지 않고 트위터에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이것은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이 그대로 트위터 여론 개입에 실행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기업에서도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할 때 윗단에서 어떤 이슈를 이야기하라고 오더를 내리면 실무진에서 그걸 쓰거든요. 아마 그 방식일 거고요. 그게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메시지 나가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 테산4는 뉴스타파가 찾아냈던 수백 개의 수상한 계정 가운데 하나였다. 이 계정은 대선 당시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를 비난한 내용을 다수 퍼뜨렸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트위터상에서 겹치는 글 나타난 거에 대해서는 뭐 할 말씀이 없으신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의혹을 제기하는데 저희들이 특별히 입장을 발표할 건 없습니다. 그래요. 네. 부인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는 어쨌든 간에 네. 저희들이 굳이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할 필요성은 못 느낍니다. 그거에 대해서. 테산4가 작성한 MB의 48번째 해외 순방을 홍보하는 트윗이다. 무려 637번이나 리트윗했는데 리트윗한 계정을 확인해보니 무려 461개가 국정원 관련 계정들이었다. 이들이 매우 조직적으로 활동했음을 보여준다. 가장 노골적인 그 정치 개입 아니겠어요? 옛날 같으면은 동네 통반장들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도록끔 이렇게 조직을 동원하고 하는 것이 오늘날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좀 대체됐다라고 하는 것뿐이지. 취재진은 국정원 의심 계정들의 활동 형태와 여론 개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660여 개 계정이 작성한 트윗을 해시가 남아있는 로그 사이트에서 수집했다. 모두 28만여 건을 수집해 RT 관계를 프로그래밍해서 분석한 결과 이들의 네트워크 지도를 그려낼 수 있었다. 트윗을 주로 생산해내는 핵심 계정과 RT를 주로 하는 보조 계정으로 이뤄진 구조가 한눈에 드러났다. 핵심 계정을 중심으로 모두 10개 그룹이 파악됐다. 보조 계정 가운데 상당수는 봇 프로그램을 활용해 같은 트윗을 동시에 RT하기도 했다. 이번 분석은 이미 트위터에서 사라진 계정을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해 다시 그 흔적을 살려내고 사회 연결망 분석을 통해 리트윗 네트워크를 살펴본 최초의 보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SNS 업계에서는 대선 때 정체는 알 수 없었지만 어떤 그룹이 여론 조작을 하는 것이 눈에 보였다고 말했다. 딱 보자마자 약간 이제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놈들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여전적하다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쩌겠습니까? 당선됐으니까. 취재진은 수집한 트윗을 50개의 키워드로 분석했다. 북한 비판 트윗이 41%로 가장 많았고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한 트윗이 30%, MB 홍보가 8.8%였다. 그리고 대선 관련 트윗은 무려 3만 6천여 개로 전체의 15%를 차지했다. 뉴스타파의 추적 보도는 국회에서도 크게 주목받았다. 그만큼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취재진은 이 트위터 그룹이 국정원과 관련됐을 것이라고 추정만 했지 최종 확인은 하지 못했다. 계정 개설자들의 신원 파악이 필요했다. 취재진은 이 계정 사용자들이 같은 아이디로 포털 사이트에도 가입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660여 개 계정 아이디를 일일이 국내의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 세 곳의 회원 가입란에 입력해 보았다. 이미 계정이 있거나 탈퇴한 계정일 경우 중복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같은 아이디가 사용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방법으로 모두 160여 개의 아이디가 중복되는 것을 밝혀냈다. 취재진은 트위터에 가입할 때 기존에 사용하던 이메일 주소를 그대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얻은 이메일 주소로 검색을 해서 60여 명의 실명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30여 명의 아이디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어서 실제 트위터 계정과 일치할 가능성이 높았다.
여기엔 국정원 직원일 가능성이 높은 누들누들 등 2개의 핵심 계정도 들어있었다. 이 트위터 계정 누들누들의 개설자 이름은 이모 씨, 대한항공에 근무하는 기장이라고 소개해놨다. 그러나 대한항공 측에 확인해보니 그런 사람은 없었다. 취재진은 누들누들의 개인 홈페이지를 추적한 끝에 나이를 파악하고 국정원에 정통한 관계자를 통해 마침내 신원을 확인했다. 그 결과 누들누들의 주인 43살 이모 씨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국정원은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말씀드릴 수가 없도록 딱 돼 있잖아요. 조직 어떻게 개편을 했고 인사를 어떻게 하는 거는 딱 저기 우리 국정원법에 나와 있어요. 660여 개 계정, 그리고 10개 그룹, 핵심 계정. 그 가운데 하나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이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이 네트워크가 사실상 국정원이 운영한 조직이라는 게 드러났다. 지난 수개월간 끌어온 국정원의 대선 여론 개입 의혹 사건에서 뉴스타파가 국정원 요원의 개입 사실을 최초로 밝혀낸 것이다. 트위터 계정을 움직였던 게 국정원 직원이라고 밝혀졌다면 확실하시는 거죠, 이제. 오유는 원오브 댐에 불과한 여러 사이트나 여러 트위터를 이용해서 여론 조작했다는 게 확실하게 하나 밝혀진 거고, 또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국정원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조직적으로 개입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은 당초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불거지자 최대한 활동 흔적을 지웠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트위터의 경우 빅데이터 업체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포털 쪽은 이제 데이터가 있기 힘들고, 그 대신에 그 요즘 유행하는 뭐 빅데이터,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이런 업체들은 그런 트위터 데이터 전체를 이렇게 그 무차별로 이제 보관을 하거든요. 그런 업체들과 협조해서 그 뭐 아이디 삭제라든가 데이터 삭제 같은 거를 복구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위터 서버가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트위터 수사에 부정적이었던 검찰도 뉴스타파 보도 이후 뒤늦게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빅데이터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미국 트위터 본사로부터 가입자 정보를 받기 위해 국제사법공조도 요청했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4개 팀 70여 명으로 구성됐고 제4팀이 트위터 등 SNS를 담당하기 위해 2012년 2월 신설됐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 국정원 심리전단이 여론조작에 사용한 400억의 트위터 계정을 확보했는데 이 가운데 70%가 뉴스타파가 찾아서 보도한 계정과 일치했다. SNS 하실 때 의심 계정은 어떻게 파악하신 거예요? 혹시 저희 뉴스타파 보도 좀 도움이 되셨나 싶어서. 예, 도움 됐습니다. 아, 예. 그러셨어요? 예. 예. 그 보건 예. 뭐 도움이라기보다는 예, 이제 그 참고. 부분도 다 참고를 하죠. 예,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 예.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경찰 수사 때 축소 은폐 지시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각종 선거에서도 국정원의 합법적인 직무 범위를 일탈하여 불법적인 지시를 수시로 반복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어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검찰 기소와는 별도로 국회 국정조사가 한 달여 동안 실시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수사 초기 국정원의 인터넷 여론조작 사례를 무더기로 확인하고도 덮은 사실이 CCTV 화면을 통해 드러났다. 놔주는 거야. 진짜 놔주는 거야. 진짜 놔주는 거야. 하지만 경찰은 대선 사흘 전 국정원에 혐의가 없다고 거짓 발표했고 여당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됐다. 뉴스타파는 4개월 동안 SNS 데이터 분석과 탐사 취재를 통해 하마터면 은폐될 뻔한 국정원의 대규모 대선 여론 개입 사실을 폭로했다. 국정원의 대선 여론 개입 사건 공판이 진행되면서 국정원의 여론 조작과 경찰의 은폐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이 와중에 국정원장과 서울경찰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검찰총장이 보수신문의 사생활 의혹 관련 공격과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법무부의 감찰로 인해 임기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국기를 뒤흔든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시험대에 올라 있다.